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계속 증시가 올랐다가 오늘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자,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위로의 방향도 열어두고 아래로 방어를 같이 하면서 대응을 해나간 한 주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쉽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금요일인 게 다행입니까? 아무튼가 오늘 끝난 게 이 찝찝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의도 클래스 꼭 시청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소통해 나갈게요. 두 명의 전문가 오늘 준비해 놓고 계신데요. 013-3366-8200번으로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소통하고 싶은 점 그리고 관전평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오늘도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에 또 촉촉히 또 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네요.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음 주를 대비하는 거 어떨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를 대비하며 오늘 하락의 시작이 금요일이라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다음 주를 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에 저희와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김호연님. 다나쌤 나오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오늘 나오셨어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MTNW 다냐 선생 전문가와 MTNW 곽영훈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냐 선생 전문가님, 오늘 하락을 했네요. 네.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는 위로를 열어두되 항상 아래로에 또 열어두는 모습을 네. 염두에 두셨는데 오늘 시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오늘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도 걱정, 또 오늘은 또 빠지니까 걱정.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 요인보다는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크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마냥 우상향보다는 2단 두 발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발 잠깐 뒤로 빼주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더라도 장중에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뭐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것 그리고 투자 심리라는 것 이것을 보면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다음 주를 대비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는지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음 주 투자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라고 좀 권하시겠어요? 조심해야죠,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여의도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신용잔고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체적인 지수 포지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이제 하시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결여가 돼 있거나 어떤 그 모멘텀 위주로 해서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맞죠?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훼손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5%, 10%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여의도 클래스도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정시자금 현황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경각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게 딱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고객 예탁금이에요.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43조가 넘는데 또 신용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유동성이 충분한데 무엇이 걱정이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고객 예탁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거 지우고 고객 예탁금 회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회전율이 이렇게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좀 좋은 종목, 진짜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실적 좋게 예상되고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살짝 사주는 추가적인 센스를 통해서 예.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대단히 화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방송 시작할 때 서두에, 끝에,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용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장을 보고서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이번 주가 아주 나쁜 한 주만은 아니었습니다. 곽영훈 전문가가 그런데요, 사실. 그래도 오늘 좀 가볍게 오신 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신용은 줄이고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염려를 하지 말라. 곽영훈 전문가의 오늘 종목이요. 저희 이제 3주차 됐는데 전문가들 중에 수익이 제일 좋으네요, 여러분. 한 종목이 오늘 50%에 넘는 수익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다음 주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면서 대응의 깊이를 새겨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클라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며 주식계의 마이다스 손과 다음 주를 대비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죠.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88로 013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저희 문자 잘 들어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같이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을 드릴 거고 소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많은 메시지 주시고요. 또 다냐 선생 전문가와 오늘 또 특히 곽영훈 전문가와 함께 하잖아요. 이 두 분에게 궁금한 사항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전평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답해 드리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면서 저희 라운드 1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끌어내린 이 원인들 중 매크로 클래스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냐 선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 또 붙었다. 이번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코스피가 2,000을 넘으며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 이슈 때문에 바로 미끄러져 내려버렸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몰랐던 1차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굉장히 호들갑들을 많이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차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경험한 상태, 그다음에 지금 위축되는 부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쪼그라든 시점에서 또다시 막말, 미친 말을 막 내뱉는 노익장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말장난인 그런 시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중제재 상원의 중제재 법안을 놓겠다 맞불을 놨다라는 거거든요. 예. 일단 지금 상태로 왔을 때 이 부분은 가장 정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중국 압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리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을 수 있다. 단 지금은 시장에 어쨌든 다 코로나19로 해서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기업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두 번은 시장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과의 1차 무역 협정 부분에 대해서 파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반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1차 무역 협정은 잘 됐고 중국과 함께 잘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자신의 책이죠. 거래 기술. 결국에는 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양아치 거래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감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명분도 점차 희석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위험 자산에 대한 주식,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시로 유입되는 부분도 시장의 충격은 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주제가 이게 홍콩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 조정의 신호탄인가가 저희 딱 그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조정의 그렇죠. 신호탄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렸던 말씀이세요? 것처럼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거지 두 발 앞서게 나가서 한 발 잠깐 기술적인 어떤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트리거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또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용 증가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문제 때문에 지금 유가 부분을 보면은 한번 유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유가 차트는 이제 어제 상황에서도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어떤 소비 증지라든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유가는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유가가 잠깐 쉰다면 지수 역시 쉴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한번 그 신용잔고 참고를 보면은 1년 동안에 지금 3년 동안의 신용잔고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 기울기가 6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보더라도 이런 기울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신용잔고 부분이 급증한 부분과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단기적으로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변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곽영훈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떻게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이런 강력 대응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우리 단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직접 홍콩 의회 대신해서 제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홍콩 입법기관이 입법회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홍콩 야권 등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다는 측면 하나,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이슈의 공통점은 변동을 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2003년도에 지난 2003년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의 강력한 어떤 반발로 인해서 취소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강력한 반발이 있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11월 달에 대선을 또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앞전에 홍콩의 시위였죠. 이 부분이 또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안 끝났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변동을 주는 요인은 되지만은 예. 전체 시장을 훼손하는 그러한 이벤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작부터 또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는 그 마지막 상황까지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을 더 가까워질수록 이런 신경전은 더 강화될 수 있다. 흔들리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난 주말에 코스피의 이번 주 그 상단을 1970, 80의 증권사들이 바라봤는데 사실 고점을 그거를 좀 뛰어넘는 이번 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돌발 질문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의 예상 상단과 하단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 상단은 2056포인트대까지 열려 있고 네네. 하단은 1897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1900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것 같고요. 여전히 2056포인트 갭매움 조정까지는 여전히 상승할 여건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과 관련주해서 곽영원 전문가 네네. 지금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네. 그 반사이익 관련주들 네. 지금 투자해봐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반사이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많이 움직였죠. 유니언 머티리얼, 노바텍인가요? 이런 종목들,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지금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유한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자꾸 긁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히토리에 대해서 미국 수출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특히나 더 유니언 머티리얼인가요?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기대로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재무적 안정성이 대단히 좋은 것은 노바텍입니다. 그리고 또 흐름이 대단히 좋은 것은 유니언 머티리얼즈니까 네. 이 두 종목을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는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네. 머티리얼 오늘 상한가 흐름을 네.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가 또 돌발 질문을 오늘 단양생 전문가님께서 오늘 메인이시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또 저희 바로 환율에 대한 의견도 다음 주에 좀 의견을 묻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요. 변동성 요인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지금 변동성 요인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떤 지수의 변동성은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관련주보다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 이런 주식들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갑자기 급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결국에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섹터별 그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로는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당분간 역시도 시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의 실적이라는 것, 이것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크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돌발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준비한 거 홍콩 보안법, 개인 투자자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시청자 질문으로 바로 올라온 현 시장 환율에 대한 관점은 다음 주에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 부분은 이제 1,240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결국에 지금은 어떤 미국의 어떤 경기가 개선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불안성 요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업이라든가 어느 고액 자산가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결국에 달러로 전환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2차 무역 분쟁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결국에 우리는 한번 지난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1270원 수준까지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것은 어떤 시장의 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보다는 일시적인 달러 수요에 의한 원화 약세 부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1270원 수준까지는 시장에서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인식은 하되 흔들릴 수는 있대 조정의 신호탄까지는 아니다. 두 분이 공통으로 오늘은 겹치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외에 또 살펴봐야 될 요인들 어떤 게 있나요? 곽영훈 전문가. 사실 뭐 다음 주에 살펴볼 요인 부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씀 드린데 시장이 좀 변동 요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그 전방을 했었을 때 뭐 총 좀 2,000포인트 오늘 터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단 저는 좀 길게 보는 좀 렌즈를 좀 크게 보는 편인데 뭐 1,800, 막 5, 60 정도에서 2,000 한 뭐 40 정도 범위 안에 주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살짝 눌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제 신용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현금 확보를 최소한 30%는 좀 하시면서 좋은 종목 가지고 빠른 대응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말에 또 어떠한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양회가 오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이런 어떤 의견들을 잘 좀 취합을 하셔서 다음 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양회가 좀 기대감을 모았다가 약간 용두사미로 좀 끝난 모양새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증시,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디폴트, 이 쓰나미를 다음 주에 피해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양회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가이던스 제공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이 대단히 글로벌 국가로서 경제의 규모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제까지는 되게 우리가 핫하게 긍정적으로 호응을 되게 좋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마인드를 살짝 좀 이렇게 다운시켜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쏠전 라운드 1 한마디씩 듣고 저희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 주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는데 한마디 주시죠. 맛있는 밥이 드시고 싶으면 뜸들을 시간을 좀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겨보십시오. 기다림 뒤에 먹는 그 밥맛은 참 달고 맛있습니다. 조정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예, 곽영훈 전문가.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사과라는 과일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싸고 색깔이 빛나고 더 크고 맛있는 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약간의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인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좋은 사과를 사듯이 시총이 좀 높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 굿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 대응을 하시면은 그것도 빠른 대응을 하시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으며 호기 있게 출발했는데 딱 하락을 예상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이슈가 터졌습니다. 무역 분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냥 미국이 갑질하는 거다라는 의견들 감사합니다. 47가자님 의견 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트렌드 클래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오늘 시황과 관련한 소식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섹터를 볼 텐데요. 지금 핸드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업종으로도 저희가 또 받겠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나 관전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드리고요. 오늘의 관전평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운드 2 저희가 더 불꽃 튀는 썰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다냐 선생 전문가가 이 섹터를 주목을 하는 걸까요? 함께 보실까요? 신버팀목이었던 제약바이오 업종 미워도 다시 한번 참 이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틈을 타서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니라는 의미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단내 선생 전문가께서는 제약바이오로 한 번도 수익이 또 크게 나신 바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관점일까요? 다시 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사골 우려 먹듯이 찜쪄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드시고 나중에는 사골 국물 이렇게 우려내셔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일단 호불호는 갈리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제가 나오면서 키트주들이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키트주들이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치료제 개발 관련주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다음 주에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것을 사용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선택을 한다면 또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광풍이 또 반짝 움직일 수는 있겠죠. 반대로 채택이 안 된다면 결국엔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은 하락할 수 있는 요건 되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은 이벤트가 이게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그 금요일이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항암제 관련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학회 초록이 발표하는 임상 결과치가 높게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은 이번 한 주 내내 굉장히 주가가 강한 상승 기대를 보였거든요. 바로 매드팩토라는 기업이었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임상학회 초록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면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드팩트의 대주주인 테라젠 이텍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았다라는 겁니다. 좀 관심 갖자 하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저거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한 다음에도 일주일 내내 올랐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시점에서는 렘데시비르 관련 식약처에서 선택한다면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죠.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파미셀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의 어떤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5월 29일 금요일 날 그 임상 종양학회를 통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깃발을 떼고 대장주로 나온 것이 매드팩트였거든요. 그러면 매드팩트 다음에 학회 발표 초록에 논문 초록에 해당되고 실제적으로 발표 기다릴 수 있는 회사들 NK맥스라든가 파맵신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제넥신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알테오젠과 매드팩토는 이 임상 종양학회 관련해서 이 초록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체들 중에서 렘데시비르 섹터와 그다음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 섹터, 요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아니라 이 두 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거래 관점에 접근하는 네. 것이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오 제약 업종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딱 두 가지를 네. 집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관련주, 네네. 렘데시비르 관련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개 딱 보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다음 주를 좀 대비하게 되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그 1에서 5위까지 다 싹쓸이를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19의 그 이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수익도 얻었는데 사실 이제 끝물이 아닐지 그렇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저희가 명목하에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 단양생 전문가께서 찝어주셨고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기관 먹으라고 하락 한번 해주는 거임. 제약바이오로 또 사골 끓여 먹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의견들도 주시는데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네네. 사실 요번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도 2020 올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 하나는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 사이에서 잘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끼어들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한껏 더 증폭이 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R&D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근본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악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학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단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은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리거나 아주 또 낭패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보수적인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제약 바이오를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네네. 재무적 건전성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이거 거 말고도 완전 많죠. 종목을 가장 주시는 대표적인 거세요? 기업이죠. 네. 네,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이상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이 35.7%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약간의 이슈도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약 바이오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되는데 나는 제약 바이오주 싫어. 너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적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래도 두 종목은 최소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2020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 갈 것이고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될 것이고 비대면 또 뭐 전기차, 시스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주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 두 전문가의 확실한 뷰를 오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렘데시비르와 미국 임상 종양학회 관련주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저희 전문가를 나올 때 같이 좀 곱씹으면서 이거 좀 케어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제약바이오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다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힘 빠지면 혹시 코스닥이 더 고꾸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고 701포인트에 위치한 901평 요게 깨지면은 결국에 이제 670포인트 수준까지는 되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감내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을 기대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부각받을 것인지 막말로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이 다 해소되고 부정적인 게 나와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제 그 순식간에 그동안 어렵게 올랐던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체들,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은 네.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간히 불을 지펴서
시장을 어떻게 지수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벤트도 있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해서 오늘 이 업종을 가지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들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서 계속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까요? 오늘 시원하게 두 분께서 다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 드릴게요. 그 마지막 딸기철을 노지 딸기를 거둘 때 그 마지막 딸기가 가장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먹을 생각에 그 아쉬움은 굉장히 진하게 남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역시도 우리가 이제 불에 댔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우리가 그 달콤함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갖되 달콤함은 취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 제약 바이오는 변동성이 대단히 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그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흐름이 바뀐다든가 어떤 변화가 크게 감지가 되었을 때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클래스다. 투 오늘 트렌드 클래스였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와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특히 주말 앞두고 저희랑 꼭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다나 선생님께 응원의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네요. 폭넓은 평가에 정말 참고 많이 되고 있고 곽영훈 전문가님 의미 참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무료 문자 013-3366-8200번으로 계속 열려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베스트 관전평 오늘도 선정하겠습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제약바이오 찍고 갔네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전문가들의 한마디 화면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라운드 3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자창 보니까요. 증시가 하락한 날이기 때문에 내 종목 오늘 손실 많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문가들의 종목은 어땠는지, 여러분과 같이 좀 아픔을 함께 했는지, 아니면 이런 장에서도 좋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단내 선생 전문가의 종목이 오늘만 일단 4%가 올랐어요. 일단 점검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여기서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만 목표가 11,000원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것도 지금 11,450원 수준이 900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900일을 돌파한다면 더 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1,000원 목표가 보시고 다시 되밀리면 다시 또 사게 사면 됩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1,000원 그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매수한 가격보다 아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전문가와 같이 소통하면서 종목 가지고 가시면 여기서 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곽영훈 전문가의 종목이요. 여러분과 좀 이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ISC가 ISC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먼저 종목 이름?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50%의 수익이 넘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인가요? 신용줄이자, 좋은 신용 종목에 줄이자. 집중하자. 그게 지금 결실이 제발 좀. 맺어지는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오늘 그 하이비전 시스템을 금일 중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받으셔서 사신 분들이 한 3% 정도 났는데 역시 저보다 빠르시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강한 선생님. 수익 나서. 네. 네네. 그래서 ISC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차트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영화 배우처럼 시나리오를 한번 짜서 한번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1순위 올랐잖아요. 아, 이제 추세 반전이 됐네.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어서 산 사람이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밑에서 헤매다가 세력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딱 이렇게 있다가 딱 살짝 얹어놓고 여기 보시면은 쫙 올라가고 난 뒤에 거리랑 빵 터뜨렸죠. 이거는 주도하는 세력이 주가에 대해서 향후 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과연 곽 부장이 차트만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죠? 밑에 그 월봉상으로 보면은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죠? 이제 출발이다. 왜 출발일까요? 아니, 이제 출발이라고요? 예, 이제 출발입니다. 네. 그 수익 나신 분들 더 보유해요? 한 번 더 차익 실현 아니고? 지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절반 치고 절반은 추세 매매 하시고요. 추가로 다시 또 이렇게 좀 매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분할해서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분할해서 가져가면 된다. 왜? 성장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주목받아야 되는 섹터 중에서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ISC가 비메모리 반도체 주목받고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 주목받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저급의 수급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이 차트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따라서 곽 부장이 차트만 보고 주식 투자하지 않고요. 내용을 보고 투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그 차트가 주가가 곽영훈 전문가를 응원하듯 막 이렇게 오르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네, 축보를 주듯 그런 네. 모양새를 갖추며 차트의 모양새가.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함께 해도 좋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시청자들과 더 수익을 나눌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저희 라운드 3에서는 단내 선생 전문가와 강영훈 전문가의 다음 주를 대비한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임상학회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바이오 쪽으로 갔어요. 저희 라운드 2와 네네. 같이 일맥상통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NK맥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NK 치료제 국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초록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체크해 드렸는데요. 이건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이제 발행시장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NK맥스는 5월 27일 날 지금 대략적으로 전환사 19만 1000주가 상장됩니다. 5월 27일 날 주가는 12,348원으로 지금보다는 낮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지 마시고 24만 9,332주가 5월 27일 날 상장됩니다. 그게 주당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환되는데 주당 24,00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14,000원대고 12,400원짜리가 19만 주 있는 게 부담스럽지만 전환상환 우선주가 24,000원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일단 신주 물량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을 한번 보고 마직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전환사채 이후에 사모펀드에선 매도 나오고 기관들 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투신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금요일 날 정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상태로는 개인들 수급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투신이 이틀 들어왔다라는 것 긍정적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가까이 횡보하는 게 딱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15,267원이 900일 이평선이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900일을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지만 지금
고가 위에 주가 횡보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보면 13,800원 수준을 여기서 크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손실은 짧게 갈게요. 지금 13,600원 선을 깨면은 손절 기준을 잡으시되 지금은 900일평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1차 목표는 18,000원 수준까지 예. 18,000원 수준을 보시고 18,000원이요? 목표요? 한번 지금 보면 예. 출렁거렸을 때 14,500원 여기서 보면 13,800원부터 14,400원 수준까지라면은 한 번쯤 매수해보자.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나 이슈가 있고 네네네. 두 번째는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 가격이 22,000원, 현재 가격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400원짜리 17만 주의 매물 부담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이슈를 보고 예. 조정받는다면 저가에 매수하자.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저희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다뤘잖아요. 거기 연장성상으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관련주 메드팩토가 먼저 오르고 이제 네. 다음에 NK맥스가 이제 같이 또 오르는 건가요? 네. NK맥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다음 주에 흐름 같이 따라가 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광영훈 전문가 아까 ISC 오늘 50% 넘는 수익을 보고 와 정말 이 종목이 김태희만큼 아름다운 종목이구나라고 자파오빠 홍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KEM입니다. KEM. 예, KEM인데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300원. 바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 서비스 나갑니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멘트를 붙이고요. KEM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좀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KEM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나 그리고 방호벽 관련이죠. 뭔 소리고 생각하시잖아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분위기 살려놓고 자 올랐습니다. 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이게 좀 그저 힘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KEM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죠. 여름 옵니다만은 추워지면 재확산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축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의 증가. 그리고 과거에 마스크를 수출을 좀 이렇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돼서 수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보면 방호벽에 대한 매출도 과거에 비해서 1년에 한 80억 정도, 86억 정도 이 정도 나왔는데 단번에 1분기만 40억이 나왔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네, 청정용품 업체 역시 이거 다시 또 보네요. KM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시청하는 여러분이 내일의 포트폴리오 모두 이 종목으로 불기둥이 나시길 바라며 내일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종료 후 공개 방송 준비하셨어요? 네. 어떤 준비하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에서 알짜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계좌를 살주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다냐 선생 전문가 다음 주로 같이 데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오늘 두 종목 놓치지 않으셨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NK맥스와 KM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마치 두 분을 응원하듯 이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베스트 관전평 선정할게요. 어느 분이 당첨되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4558님 감사합니다. 폭넓은 평가가 정말 참고되네요. 다냐 선생 전문가, 강영훈 전문가의 의견 참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 주도 함께하겠습니다. 단아은행 전문가 강혜원 전문가 인사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